자, 기본 조형 원리의 3대 조형 원리, 조형 요소 중에 3대 형태, 덩어리, 그 다음 세 번째 뭐라 그랬어? 원근이라고 그랬다. 원근. 가깝고 먼 관계. 맞죠? 너희들이 이 원근은 그림을 그리는 어떤 법칙이나 원리로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닌 거야. 사실은 모든 것이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형성되는 모든 너희들을 둘러싼 모든 것들은 이 원근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다. 원근 때문에. 그걸 알아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야. 실제로는 당연히 이게 앞에 있고 야 이게 멀리 있다. 이게 앞에 있고 이게 멀리 있다. 어떡하라고? 그럼 어떡하라고? 뭐냐면 사실은 이 원근은 그림을 원근감 있게 그려야 되는 어떤 원리를 이해해서 가깝고 먼 거에 따른 심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이해하는 거지. 원근을 잘 그리고 잘 표현하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알고 원근을 배워야 돼. 자, 원근감을 내는 기본적인 법칙을 설명할게. 기본 거. 자, 이거는 조형 원리 중에 설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해야 된다. 복습이 충분히, 예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자, 원근감을 내는 방법. 사실은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있어. 이거를 모를 수 없어. 알겠지? 모를 수 없어. 모를 수 없는데 대답을 못 하잖아. 야, 원근감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봐. 바로 얘기해야지, 바로. 못 하잖아. 그럼 모르는 거라 그랬지. 맞지?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하려면 머릿속에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설명할 게 많은데, 자, 봐라. 종이는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초등학생, 4학년, 4살, 3살만 줘도 우리가 이 종이에 낙서를 한단 말이야. 낙서를 하면, 어떻게 낙서를 하냐면, 여기서, 봐봐. 여기서, 엄마를 그려봐. 하면 어떻게 그리냐면, 엄마를 이래 그리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겠나? 2학년, 아니다, 2살, 3살한테, 엄마 그려봐. 엄마를 뒤집어 그리는 엄마 있나? 애들이 있겠나? 없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뭔 뜻이냐면 누구나 어떻게 그리냐면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눈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야. 뭔 뜻이냐면 종이를 주면 우리가 이 종이를 어떻게 인식한다고? 이게 상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 하라고 인식하고 이게 좌라고 인식하고 이게 우라고 인식을 해.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종이를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종이라는 상하 좌우는 우리가 2D라 그랬지. 2D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에 대한 개념이잖아. 넓이 맞나? 그런데 이 넓이에 대한 계산은 있지만 평면적인 거 있지. 그러나 우리가 그림 그리기가 3D 그림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2D 그림도 마찬가지다. 이 종이에는 어떤 세계가 없다고? 앞뒤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앞뒤에 대한 생각. 봐봐라. 앞뒤에 대한 깊이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야? 원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근에 치우쳐진 1점 투시 심화할 때 얘기했지? 1점 투시는 그럼 언제 주는데요? 상하 좌우는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 앞뒤가 없잖아. 그래서 1점 투시는 어떨 때 사용한다고? 앞뒤에 대한 개념을 강하게 놓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1점 투시인 거야. 1점 투시. 상하 좌우 앞뒤 중에 앞뒤에 대한 부분. 이해되나? 이 형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멀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거잖아. 맞지? 앞뒤에 대한 개념을 의식을 강하게 주고 싶을 때 우리가 썼단 말이야. 그 얘기는 평면적인데 어떤 생각이 없다고? 앞뒤에 대한 생각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종이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 라인을 배웠고 투시를 배웠단 말이야.
2D를 3D로 속이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 그렇게 보이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 맞지? 여기서 뭐 앞뒤라 그랬어. 종이에는 실질적으로 뭐가 없다고? 앞뒤라는 게 없다고. 앞뒤라는 게. 근데 종이에 앞뒤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를 우리가 뭐야? 원근이라 그래. 원근감이라 그래. 2D 만화도 있고 있잖아. 이게 없이는 2D 만화든 3D 만화든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없어. 그림에서 말이야.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방법이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의식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하자면 그림에서는 첫 번째, 같은 형태를 얘기하자면, 자, 구가 있으면 이렇게 구를 그리고 똑같은 구를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된다?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거잖아. 맞지? 크기가 작아졌다. 물론 우리가 이거를 통일성에 대한 부분과 게슈탈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원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같은 형태일 때 크기 차이를 줘라. 크기 차이. 이걸 우리가 면적 대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크기 대비라고 얘기도 한다. 알겠지? 2D로 얘기하자면 면적 대비가 되는 거야. 얼굴이 이래 있는데 이 얼굴은 이렇게 작아.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작으면 이게 애라 보일 수도 있겠네. 맞잖아. 엄마 옆에 애기가 있을 수 있잖아. 맞지? 작으니까. 근데 같은 형태라고 생각했을 때 크기 차이를 주라는 얘기야. 같은 형태일 때 크기 차이를 줘라. 이해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기 대비 면적 대비를 주는 거. 그게 첫 번째야. 첫 번째. 원근을 내는 첫 번째. 한마디로 작게 보이면 멀어져 보인다. 이 뜻인 거다. 한 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한 놈으로 보면 내가 봐봐 1점 투시를 였다가 점을 찍었을 때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뽑는 거잖아. 맞지? 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이래 됨으로 해서 어떻게 돼 보인다고? 이렇게 작아지거나 점점 멀어져 보이는 원리가 뭐다? 한 면적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한 면적 안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점을 굳이 화면 안에다가 찍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종이가 이렇게 있을 때 화면 저 밖에 찍어도 된단 말이야. 이렇게 굳이 안에 찍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그럼 이 형태가 봐봐 1점 투시로 한번 줘볼게. 이렇게. 그러면 이 형태가 이렇게 있는 형태가 얘한테서 멀어지니까 얘가 요만해지고 다시 이 형태가 이렇게 멀어지고 이 형태가 다시 이만큼 작아지고 이만큼 작아지고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라는 것 자체가 뭐다? 면적 대비나 크기 대비를 줬다. 대비. 우리가 조형 원리에서 대비라는 것을 앞으로 설명을 할 건데 다르게 줬다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이게 원근감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 꼭 이래 외울 필요 없지. 투시할 때 배웠단 말이야. 같은 형태인데 사람이 작게 보이면 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크기 차이를 줘라 이 뜻인 거야. 크기 차이를 줘라. 2D 만화도 마찬가지지. 요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중첩을 시켜라. 두 번째는 중첩. 요것도 형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중첩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떤 한 형태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오란 얘기야. 겹치란 얘기야. 겹치면 누가 봐도 얘보다는 얘가 앞에 있지.
얘보다 얘가 앞에 있잖아. 이렇게 겹치면 누가 봐도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중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첩. 야,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앞에 있도록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인 거야. 중첩.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봐봐. 사진을 찍는데 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있는데 확실하게 얘가 탁 올라와 있으면 앞에 있는지 알겠잖아. 그런데 이 경계를 애매하게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봐봐. 이렇게 경계가 애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뭐가 위에 올라왔는지 올라오지 않았는지 헷갈리게 되지. 이해되나? 이 경계가 탁 이렇게 되면 그 애매하지 않게 보이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야. 확실하게 앞쪽으로 당겨줘라 이 얘기인 거지. 뭔 뜻인지 이해되나? 얘와 얘가 있는데 이게 이 사이에서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중첩되지 않고 경계가 딱 맞닿아 있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한참 올라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초점을 다 잡아버리면 어디가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마찬가지지. 이래 와도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원근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겹치라고. 이렇게 폭 겹치란 말이야. 애매하게 겹치지 말고. 이거를 중첩이라고 한다. 올라와 있는 놈이 앞에 거다 이 얘기인 거지.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니야.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지. 용어 정리를 하는 거고. 이게 형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형태가 이렇게 있다고. 형태가 이렇게 있고 이 형태는 또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중첩된 형태일 수도 있고 중첩되지 않은 형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형태 차이를 줬지? 맞나? 형태 대비 크기 대비 줬지? 그다음 중첩은 안 시켰네. 중첩을 하나 시켜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얘가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 이게 올라와 있게 뜨면 이게 앞쪽이라는 거 알겠지? 맞나? 얘도 이렇게 그러면 중첩시켜 볼게. 이 위에 올라타 있다. 세 개가. 얘도 이렇게 있다. 자, 크기 대비를 줬네. 붙여놔도 되지. 따로따로 틀어놔도 되고. 그래 줬는데 세 번째 주는 방법은 명도 대비를 주는 거야. 명도에 대한 대비. 명도 대비. 뭔 뜻이냐면 빛이 여기서 왔는 빛의 통일감 있게 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둠을 이만큼 줬다. 얘는 어둠을 요만큼 주자. 얘는 어둠을 요만큼 주고 그럼 얘는 앞쪽이니까 최고 어둠을 이만큼 주자. 그림자도 이만큼 주고 어둠을 이만큼 주고 얘도 어둠을 이만큼 주고 얘도 어둠을 이만큼 줬는데 얘는 이제 약하겠지. 그러면 얘가 빠져나올 때 자, 이렇게 주는 거야. 뭔 뜻이냐? 얘가 제일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차이를 극명하게 주는 방법. 얘는 중간 정도 주는 방법. 얘는 희미하게 밝고 어둠의 관계를 희미하게 주는 방법. 많이 주지 않는 방법. 얘는 밝고 어둠을 극명하게. 어둠을 빼서 밝음은 가만히 있더라도 어둠을 빼서 어둠을 많이 주지 않는 방법. 야는 밝음은 그대로 있더라도 어둠을 많이 주지 않는 방법. 또 있고 같이 밝음도 같이 한 톤 죽어지고 공간의 깊이에 따라서 야도 한번 죽이고 야는 강하게 주고 야는 밝음도 한번 죽이고 야는 밝음도 같이 죽여가지고 공간의 깊이를 빛에 대한 깊이를 어둡게 줘가지고 더 깊게 뽑는 방법이 있겠지.
같이 화이트는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 화이트도 같이 죽이는 방법이 있어. 이거 다 우리가 뭐라 그래? 명도 대비에 의한 뭐다? 원근법인 거야. 명도 대비에 의한 원근법. 맞지? 첫 번째, 크기 대비 면적 대비 얘기했다. 크기 대비 면적 대비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중첩을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명도 대비를 활용하는 방법. 요소, 우리가 컬러를 안 배웠는데 컬러를 배우게 되면 컬러를 배워야지 얘기할 수 있는 뭐다? 컬러로 그렸을 때 채도 대비가 있어. 채도 대비. 채도 대비는 컬러가 나올 때 얘기할 수 있는 거라서 한마디로 앞에 있는 게 이게 빨간색이면 새빨갛게 그리고 덜 빨갛게 그리고 좀 희미하게 그린다. 그런 얘기지. 색상이 어떻게 된다? 흐려진다. 이런 얘기잖아. 채도가. 어둡게 채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밝게 채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채도 대비 얼마나 그 색을 선명하게 쓰느냐에 대한 이 부분은 컬러를 다룰 때 얘기를 하면 돼. 지금은 뭘 해야 되냐면 소묘 과정에서는 크기 대비, 중첩과 명도 대비 그 다음에 소묘에서 요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4번 요거 4번 요거 4번, 요거 4번으로 가자. 요건 나중에 안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색깔을 다뤄야 되니까 4번 소묘에서 요까지만 소묘할 수는 없으니까 얘들의 재질감을 우리가 저번에 뭐 나무 재질감 우리가 그리는 거 했었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묘사 대비라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묘사 대비. 앞쪽에 있는 놈은 묘사를 죽도록 하고 뒤쪽은 그 뒤는 약간 희미하게 하고 그 뒤쪽은 더 희미하게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원근의 강도에 따라서 강하게 원근을 뽑고 싶을 때 아니면 덜 뽑고 싶을 때 맞지? 그럴 때 우리가 묘사 대비를 사용하는 거야. 내가 같이 있는데 입말을 강하게 표현하고 싶지 않고 입말을 포커싱으로 땡기고 싶다라면 인포커스로 얘를 땡기고 싶다라면 얘를 묘사를 많이 하고 얘를 희미하게 보여줘야 되겠지. 이것도 묘사는 내가 초점을 어디다가 땡겨가지고 그릴 것이냐라는 의도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사진 찍는 거하고 같지. 아웃포커싱을 할 거냐 인포커싱을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선명하게 찍어버리는 기법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원근을 극명하게 내고 싶을 때는 야를 강하게 줘서 얘를 날려주는 기법을 사용한다고 대부분이. 그랬을 때 원근감이 강하게 일어나겠지. 이해되나? 그러면 얘를 묘사를 100으로 했다. 그러면 얘를 내가 거리에 따라서 50을 갔다. 얘를 10으로 갔다. 거리에 따라서 숫자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묘사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원근감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근감을 내는 방식은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하자면 크기 대비 면적 대비부터 이건 형태를 뜨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두 번째 형태를 뜰 때 중첩을 얼마나 뭐를 시킬 거냐 이때 정해지는 거고 걔들의 고유 명도를 지키면서 또 명도 차이를 얼마만큼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컬러가 들어가면 채도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건 놔두고 내가 소묘에서는 묘사를 얼마만큼 해낼 것인가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거리에 따른 묘사가 되는 거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의도를 가지고 거리를 가지고 그렸느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묘사. 요게 기본적으로 소묘에서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비지 한마디로 다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고? 종이에서 없는 2D에서 없는 앞뒤의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줘야지 앞뒤처럼 보이니까 앞뒤로 빼는 게 어렵단 말이야. 앞뒤로 빼는 게 이게 깊이 있게 이렇게 집어넣는 게 어렵단 말이야. 이해되나? 이해되지?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거리감을 낼 수가 있어. 그래서 형태도 기본기
그림의 기본기 형태도 어렵고 양감도 어렵고 원근감도 어려워. 해보면 원근감도 대단히 어렵단 말이야. 대단히 어렵지. 특히 우리가 입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거의 원근감 관계야. 원근감 관계. 원근감이 가까이 많이 붙어 있을 때 하고 주제 부로 형성될 때 하고 그 다음에 뚝뚝 떨어져 있을 때는 그래 그나마 쉬운데 붙어 있는 관계에서 원근감 처리들이 대단히 어렵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래서 야 원근감을 낼 수 있는 방법 얘기해봐. 이렇게 하면 요 순서대로 정확하게 탁 바로 0.01초 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렇게 말로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다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한다. 이해됐나? 됐지? 그래서 내가 숙제를 냈단 말이야. 뭐라고 숙제 냈냐면 묘사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묘사가 금방 쌤 묘사가 뭔데요? 그러면 있잖아요. 봐봐. 왜 과제를 냈냐면 얘가 완성이 돼야지 얘에 따라서 얘가 완성이 되고 얘에 따라서 얘가 완성이 되는 컨셉이 나온단 말이야. 거리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것도 더 빼고 싶으면 더 약하게 빼겠지. 이해되나? 이게 바닥에 있던 공중에 있던 뭐가 원근을 만드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묘사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야 자체가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얘에 따른 얘의 비중을 볼 수가 있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묘사는 뭐고 완성이 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정의 없이 여기에 대한 정의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야 묘사가 뭔데 하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야 완성이 뭔데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뭔 뜻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요 시간에 설명했는 거는 원근감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4가지 방법. 그 다음에 계속 숙제. 야 묘사란 뭐야? 묘사가 뭐야? 그러면 그림의 완성이 뭐야? 라는 거.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렇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숙제를 내는 거야. 무조건 이런 게 세상에 어딨노? 내가 가리키는 게 무조건 맞다. 그런 개똥 같은 이야기가 어딨노?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어차피 내가 이렇게 가리켜도 너거들은 너거들 체계로 다시 잡아야 돼. 머릿속으로. 그래야지 더 새로운 게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아무 발전 없이 뭔가를 배워가지고 그것만 계속 써먹으면 사람이 다른데.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다. 끝.